일본 서민들 SNS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작은 행복에 감사해요. 이런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은요? 아파트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강남 못 살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분위기잖아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2025년 최신 조사 데이터 뜯어봤더니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025년 9월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인의 생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79점이에요. 낮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족도 분포를 보면 전체의 66%가 5점에서 8점 사이에 몰려 있어요. 극단적으로 불행하다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행복하다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죠. 2025년 3월 세계 행복도 보고서에서 일본은 147개국 중 55위, 한국은 58위예요. 둘 다 비슷하게 낮죠.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일본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2025년 내각부 조사에서 일본인들이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분야 1위가 뭔지 아세요?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예요. 집이나 돈이 아니라요. 2위가 주택 만족도 5.69점인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작은 집에 살아도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일본 SNS에서 작은 행복 해시태그 검색해보면요. 2025년 12월 올라온 글들만 봐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좋았던 것 3가지. 첫째,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둘째, SNS 댓글에 힘을 얻었어요. 셋째, 전화로 원기를 받았어요. 이런 글들이 매일 수천 개씩 올라와요. 큰 일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2025년 7월 뉴스위크 보도 보시면요. 한국 주택가격이 뉴욕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융자 규제 강화로 서민의 마이홈 구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5년 10월 블룸버그 보도에서는 한국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시한폭탄이다. 주택 붐 재현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2025년 이프소스 주택 모니터 조사 결과를 보면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주택 소유자의 69%가 현재 주거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임차인은 47%만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나라에서는 더 심각하죠. 자, 여기서 잠깐. 일본인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2025년 4월 이프소스 행복도 조사 보면요. 일본인 중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60%예요. 30개국 평균 71%보다 낮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생활의 질이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이 30개국 중 꼴찌예요. 5년 후 생활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꼴찌고요. 그럼 일본인들이 불행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일본인들은 겸손한 응답 성향이 강해요. 2025년 니케이 신문 보도에서도 일본은 경제 대국 4위이고 장수 국가인데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조사 방식이 서구 중심이고 일본인의 겸손한 응답 성향 때문이다라고 분석했거든요. 실제로 일본 NIRA 종합개발연구기구 2025년 보고서 보면요. 일본인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풍족하지만 겸손 문화 때문에 행복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낮게 답하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오늘도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일본인들의 삶의 기준은 뭘까요? 2025년 내각부 조사 보면요. 일본인이 생활 만족도를 느끼는 분야 중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 만족도가 5.46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회와의 연결 만족도도 5.35점이고요. 돈이나 집보다 내 삶이 즐겁고 의미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2025년 내각부 조사에서 고용 환경과 임금 만족도가 4.92점으로 올랐어요. 전년 대비 0.08점 상승이에요. 그런데 전체 생활 만족도는 오히려 0.10점 떨어졌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인들은 돈을 더 벌어도 그게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미니멀리스트 문화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2025년 11월 노트에 올라온 글 보면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 20세기에서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는 21세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삶이 대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큰 아파트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반면 한국은 완전 반대예요. 2025년 12월 한국경제보도 보면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6만 3천 세대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여전히 높으니까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2025년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거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높다고 느끼며 향후 6개월 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가 소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재는 주택 구매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집 사야 하는 건 알겠는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차이점 볼까요? 일본인들은 남의 시선을 얼마나 신경 쓸까요? 최근 몇 년간 일본 사회도 많이 변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기답게 살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2025년 야후 리얼타임 검색에서 작은 행복 관련 글들 보면요. 오늘의 좋았던 일 3가지, 감사의 말, 소소한 일상 이런 키워드가 계속 트렌드로 올라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인들은 점점 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행복을 찾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눈치 보는 문화는 있죠. 근데 한국보다는 훨씬 덜해요. 한국은 어떨까요? 2025년 3월 NNA 아시아 보도에서 한국은 세계 행복도 147개국 중 58위로 전년 52위에서 6단계나 하락했다고 나왔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비교 문화예요. 남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여기 2025년 모던 인텔리전스 시장 조사 보면요. 한국 주택 부동산 시장 규모가 2025년 4,020억 2천만 달러에 달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4.55% 성장해서 4,375억 8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동산이 계속 투자 수단이고 자산 증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일본 서민들은 오늘도 뿌듯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절대적이에요. 2025년 내각부 조사를 보면 일본인들은 내 삶이 얼마나 즐거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봐요. 생활 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높은 분야가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라고 나왔거든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에서 탈피했어요. 2025년 일본 정부 국민생활 여론조사 보면 앞으로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게 정책에도 반영돼서 내각부에서 매년 생활의 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2025년 12월 일본 SNS 트렌드 보면요. 오늘도 좋았던 일, 작은 행복 메모, 감사의 마음 이런 해시태그가 매일 수천 개씩 올라와요.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어요. 친구랑 수다 떨었어요. 이런 정말 소소한 일상이에요. 네 번째는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요. 2025년 내각부 조사에서 신변 안전 만족도가 5.86점으로 엄청 높아요. 범죄율 낮고 의료 시스템 좋고 노후 보장도 어느 정도 되니까 최소한의 삶은 보장된다는 안심이 있어요. 그래서 큰 집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거죠. 다섯 번째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요. 최근 몇 년간 일본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결혼 안 해도, 아이 안 낳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거든요. 물론 아직도 보수적인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요? 첫 번째, 행복의 기준이 상대적이에요.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 조사 보면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이 약 8억 원이 넘어요. 강남은 훨씬 더 비싸고요. 집이 없으면 불안하고 좋은 동네 못 살면 실패한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물질주의가 여전히 강해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보도들을 보면 부동산이 부의 증식 수단이며 성공의 상징이라는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적이에요. 실제로 20대, 30대 젊은이들 대부분이 아파트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요. 세 번째,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요. 한국은 인간관계 거리가 가깝고 정을 중시하는데 그만큼 남의 평가에 민감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죠. 네 번째, 비교 문화가 강해요. 교육 시스템부터가 경쟁이잖아요. 스펙 쌓기, 대학 입시, 취업 경쟁, 결혼 시장까지 전부 비교해요. 일본도 경쟁 있지만 한국만큼 치열하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요. 2025년 이프소스 조사에서 5년 후 생활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낮게 나왔는데요. 한국도 비슷해요. 노후 준비 안 되면 불안하고 청년들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항상 조바심 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일본 서민들이 오늘도 뿌듯했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행복의 기준이 자기 자신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요. 큰 아파트 없어도, 비싼 차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은요? 아직도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이 기준이에요.
2025년 데이터를 보면 주택 가격은 세계 2위인데 행복도는 58위예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게 성공의 상징이고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물론 일본도 완벽하진 않아요. 2025년 세계 행복도 순위 55위로 낮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요. 임금 만족도도 4.92점으로 높지 않고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일본인들은 그래도 오늘 하루는 괜찮았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25년 일본 SNS 트렌드를 보면 명확해요. 작은 행복 해시태그가 매일 올라와요.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소소한 일상에 감사 이런 글들이요. 이게 일본 문화예요. 한국도 최근 몇 년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미니멀리스트,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개념들이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파트, 차 스펙 이런 게 더 강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정말 강남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한 걸까요? 좋은 차가 있어야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게 행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5년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일본인들은 물질보다 경험을, 비교보다 자기 만족을, 미래 불안보다 오늘의 행복을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